지난 일요일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NBA 올스타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줄리 블랙이라는 여가수가 캐나다 국가를 불렀는데 이게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사를 바꿔 불렀기 때문입니다. Oh, Canada, our home on a native land. 문제의 부분은 Our Home and Native Land를 Our Home on Native Land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며 원주민의 땅이 아니라 원주민 땅 위의 우리의 보금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어느 시점부턴가 캐나다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레지덴셜 스쿨에서 발견된 수많은 아이들 무덤을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가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Our home and native land is a lie. Our home on native land is the truth. 캐나다 R&B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큰 국가 행사에서 오 캐나다를 부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쫄렸던지 실행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에서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공연 이후 캐나다 매스컴은 물론이고 여러 영어권 나라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이들은 그녀의 개사가 역겹다고 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버전이 정식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녀의 개사에 적극 찬성합니다. 오 캐나다는 1980년 국가로 지정된 후 가사가 3번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은 것은 2018년 True Patriot Love in All Thy Sons 코맨드가 너무 남성 중심적이라고 해서 True Patriot Love in All of Us 코맨드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 줄리 블랙의 개사가 다시 한번 오 캐나다의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캐나다로 오는 불법 입국자가 폭증해 퀘벡주가 골치랍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가 미국 뉴욕주와 퀘벡주를 잇는 러스햄 로드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런 장벽이 없는 좁은 포장도로입니다. 여기를 통해 지난달만 해도 5,000명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들어온 수가 총 39,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2023년 1월 한 달로서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유는 코비드 기간 동안은 이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서입니다. 이곳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난민 신청자입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어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난민을 추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STCA라는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는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난민 신청자는 최초 입국한 나라에서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미국 땅으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위해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 캐나다에서 이들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미국에서 이들을 캐나다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협약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을 넘는 난민들은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문제는 럭셈 로드가 정식 국정사무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낼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퀘벡주가 이들을 모두 돌봐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이들 중 일부를 다른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도 달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신분 서류가 없어서 그마저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TCA를 개정해서 정식 국경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는 난민들도 최초의 나라, 즉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록셈 로드에 장벽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미국이 시큰둥하고요. 두 번째 것은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다 장벽을 세워봐야 다른 루트로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캐네디언들이 이런 불법 난민자들 때문에 우리들이 낸 텍스가 줄줄 새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시아에 사는 한 가정이 지역병원 컴버랜드 리저널 헬스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7살의 앨리선 헛허프 씨가 응급실에서 7시간을 기다리다 사망한 것 때문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엄마인 그녀는 지난해 12월 31일 심한 복통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증상이 얼마나 나쁜지 병원 스태프가 몇 번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6시간을 그렇게 보낸 뒤 드디어 병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려 의사가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상태가 너무 나빠져 그녀는 결국 비장동맥류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인 건터 씨에 따르면 응급실에 있는 동안 부인이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사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과 응급실 당직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낸 이유를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알리선 핫호프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 비슷한 문제로 67세 여성 샬렌 스노우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녀도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케이프 브라튼 이머전시 룸에서 7시간을 기다리다 의사를 만나지 못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망한 것입니다. 노바스코시아는 이 두 사고를 계기로 응급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류의 기사를 한두 번 접한 것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나도 당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 걱정스럽습니다.